주 만에 이렇게 다시 모였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죠? 후에 이제 학생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위에 반응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제가 이제 선생님이 돼가지고 애들한테 다 설명해주고 그래서 하루도 모자랐고 거의 한 이틀, 3일 동안 계속 제가 방송에 나가서 배웠던 것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한테 벌써 선생님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꾸준히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신다면 제대로 된 성교육을 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성교육은 처음이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놀랍고 반짝이는 다정하고 사려 깊은 현실적이고 유용한 성교육은 처음이라! 우리 친구가 지금 적는 거 친구들이 한 번도 안 적었던 거 적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생리를 한다고 했어요. 혹시 생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피 나오는 거. 여자가. 그 정말 못 만나가지고. 맞아요. 이런 생리는 여자들이 사춘기 변화의 대표적인 변화이기도 하죠. 오 학년 학기 말쯤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됐어요. 보이면 안 되는 느낌? 창피하고 숨겨야 될 것 같은 느낌? 뭔가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민망한 것 같아요. 그냥 속닥속닥 생리대 있냐고 물어봐요. 저는 아예 친구한테 그런 말 꺼내본 적이 없고 그냥 보건실 가서 받아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틀째 되고 사흘째 되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학교도 조퇴하고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저의 사춘기 시절이 떠오르네요, 정말. 그때 갑작스러운 몸의 변화가 오면서 되게 두렵고 무섭고 좀 신비스럽기도 하고 막 굉장히 복합한 그런 감정들이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혹시 월경을 처음 하던 그때를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저는 월경 처음 했을 때 흰색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잊지를 못해요. 저는 아직도 언제 시작했는지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6학년 9월 10일 날짜까지 기억해요. 그래요? 왜냐면 친구가 10월 9일이었고 제가 9월 10일이어서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됐는데 그날에 파티를 했었어요. 엄마가 막 상자에 막 월경대랑 막 이런 거 사주셔서 네. 그것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아, 나도 시작이구나. 나도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아, 이제 고생길이 시작됐구나. 약간 그런 느낌? 네, 뭔가 좀 기쁘다라는 개념보다. 그런 개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가 사실 지난 1화, 2화 때 이제 배웠던 게 인터넷에서 얻는 정보가 100% 정확한 건 아니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시메스터! 그녀는 누구인가? 어릴 적부터 유난히 성에 관심이 많았고 적극적이었으며 솔직하게 성 이야기를 꺼내었던 심에스터. 어릴 적이라 하면 몇 살 때부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7세. 7세. 예, 7살 때부터 저는 어둠의 경로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7세인데 어둠의 예, 경로를.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이야기를 해준 분은 몇 세였나요? 7세. 7세가 7세에게라는 책도 좀 그렇습니다. 7세가 7세에게. 아니 그 쓰신 책 제목이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잖아요. 네. 진짜 그 친구들이 사실 엄청나게 질문이 많지만 이런 걸 과연 해도 될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런 질문들 마구마구 저희가 드려도 되는 거죠? 예, 모든 질문 받고 따블로 가겠습니다. 네, 각오해 역시 등장부터 다르시더니 예, 각오가 다르십니다. 자, 오늘도 재미난 질문들 그리고 아주 톡톡 튀는 질문들 기대를 하면서 사춘기 소녀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이야기부터 우리 선생님께서 좀 시작해 주실까요? 사춘기 소녀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짧고 통통한 팔다리가 이제 길쭉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롱다리 롱팔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허리가 살짝 잘록해지기 시작하고요. 골반이 넓어집니다.
또 가슴에 모물이 잡히면서 조금씩 튀어나오고 외흉부 쪽에 그리고 겨드랑이에 붉고 구불구불한 털이 돋아나기 시작하죠. 지금까지 저희가 신체 외적인 변화를 살펴봤는데 신체 안쪽, 이 몸 안쪽에도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생리.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생리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사실은 월경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생리인데요. 근데 월경만큼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사실 있습니다. 네. 월경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그거 말고 뭐가 있지? 네, 바로 정답은 냉입니다. 네, 이 냉이 사실은 저희가 사춘기가 시작되는 소녀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고 저희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죠. 이 냉은요, 질 내부에 곰팡이균이 생겼거나 세균이 생겼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청소한 그 분비물을 팬티에 묻혀요. 그럼 그게 저희가 바로 냉이죠. 냉인 거군요. 평소에는 좀 끈끈하고 우윳빛깔의 투명도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균이 있거나 저희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지금 네 질 상태가 좋지 않아! 라고 색깔이 조금 더 짙은 노란색을 띈다던가 네. 시큼한 냄새가 더 많이 난다던가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는. 네, 맞습니다. 평소에 내 냉 상태를 체크하는 일은 사실 내 몸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아니 오늘 민영이 왔어요? 민영이 너무 조용한. 민영이 지금 새롭죠? 처음 거의 처음 아는데요. 알게 되는 내용들. 내용들이 많고 아까 네. 말씀하신 냉처럼 처음 아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넋 놓고 강의 보듯이 계속 듣고 있었어요. 뭐 새롭게 안 거는 냉과 지금 생리월경인데 우리가 보통은 생리를 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월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좋다.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요? 사실 여러분은 생리현상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방구. 하면 방구! 아, 맞아요. 네, 소변, 대변. 네. 그런데 이 월경은 매달 다달이 월경 주기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인데 저희가 애둘러서 그냥 생리현상이라고 한꺼번에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월경의 본래 의미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외면하고 그리고 더러운 배설물인 것처럼 여기게 해주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날 이런 표현은 어때요? 그날. 마법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매직. 네, 왜 월경을 월경이라고 부르질 그렇죠. 못합니까? 이름이 엄연히 나중에 있는데. 이제 광고 하나 좀 광고주들 보고 싶으면 네. 월경대 광고 한번. 그리고 보통 나레이션 보면 저 우리 진짜 표현 잘할 수 있습니다. 월경이 월경이지 뭐. 보통 이제 나레이션 네. 보면 대부분 이런 거잖아. 그날에 걱정하지 마. 뭐 이런 걸로 시작하는데 월경에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죠. 소녀들의 그 사춘기 최대 절정이 바로 이 월경 때문에 이제 소녀들은 몸에도 변화가 있지만 마음에도 아주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육자들의 경우에도 자꾸 예민하고 어떻게 돼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토로를 하시는데 자, 양육자분들의 솔직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도 솔직히 짜증날 때 있고 딸도 짜증날 때 있잖아요. 와이프하고 그 둘이 그러니까 손을 꼭 잡고 저 XX 윤이 잘못 들은 거. 너 사춘기는 병원 갈 병 아니라고. 네가 참아야 된다. 올 봄에 첫 생리를 시작했어요. 케이크 사다주고 꽃 사다주고 뭐 용돈도 뭐 이렇게 해주고 생대도 처음으로 사다 이제 줘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딸이 커면서 저는 제일 서운한 건 그거죠. 이제 안아주지 않는다는 거. 이제 그런 게 속상한 거지 사실 성적인 고민은 안 해봤어요. 그건 엄마의 몫이라고 생각했지 한 번도 내가 딸한테 뭘 교육시킨다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대부분의 아빠들이 엄마한테 성교육은 자녀가 딸인 경우에는 엄마한테 그냥 맡기는. 나도 엄마한테 봤는데. 나도 엄마한테 봤는데. 사춘기 딸과 이 성에 대한 게 좀 많이 다르고 제가 지금의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요. 괴리감이라고 그럴까요? 사실 그건 아이랑 굳이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뭐 대답을 해주지만 굳이 물어보지 않아요. 중학교 1학년 생리하기 시작하면서 딸이 조금 변하긴 하더라고요. 가슴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좀 부끄러워진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젊은 엄마들은 받으셨나?
저도 엄마한테는 전혀 성교육 안 되고 학교에서 저 때는 성교육을 받은 것 같아. 그건 아예 그 교육 저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가 책을 샀어요. 삼성출판사 무슨 전집에 성과 섹스 뭐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그 Y책 그 책 보면 허랬어요. 갑자기 하얀 체육복 입었는데 이렇게 피가 묻어 있는 거야. 그러면 야 저거 뭐야? 그러면 좀 더 성숙한 아이들은 저게 그런 거야. 그래요. 어우 저게 그 여자들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볼펜도 닦기 제일 좋은 게 여성 생리대가 제일 닦기 좋았어.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져 있으니까 웬일이야. 그 책상에 붙여놓고 팽팽히 하는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 정말로. 예. 그냥 처음 할 때 피난다 그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임신선 배꼽 밑에 무슨 선이 있으면 얘는 임신했던 여자야 라고 배웠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누가 꼭 주도권, 남성 여성 중에서 어느 성이 주도권을 줘야 된다든지 여성을 그냥 단순한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건전한 사람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이거를 내 좋은 에너지로 가지고 가면서 이걸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려갈 것인가는 만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녀하고 사실 엄마 아빠로서 특히 아빠 입장으로서는 되게 서운해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제 딸 둘 있다 하셨잖아요. 네네네. 아직 어리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전 지금부터 차근차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딸이 사실은 얼마 전까지 5살인데 남자와 여자에 대한 또 구분 이걸 잘 못했는데 이제 최근에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딸을 이렇게 씻겨주면서 항상 이제 딸한테 하는 얘기가 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순간을 즐겨라. 아빠가 씻겨줄 때. 뭐 씻기 싫다고 할 때도 있잖아요. 애한테 그렇게 설득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고민이에요. 이게 뭐 이런 게 사실 뭐 정해져 있는 뭐 정답이 있나요? 언제까지 아빠랑 샤워를 해도 된다. 정답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정답은 바로바로 정답이 없다가 정답입니다. 네? 네,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환경마다 그렇죠. 그리고 양육자분의 성향 그리고 자녀의 성향에 따라 어렸을 때부터 아이와 분리해서 혹은 아들과 딸을 분리해서 목욕을 시키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가족들은요 그냥 고학년이 돼도 네. 다 같이 목욕을 한다던가 그리고 여행을 가서 한 욕조에서 장난을 치면서 전혀 거리낌 없이 그런 목욕을 즐겁게 즐긴다던가 그렇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저희가 어떤 한 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소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어떤 부분을 불편해하는지 혹은 나는 괜찮은데 우리 자녀는 불편해하지 않는지 혹은 우리 자녀는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양육자분들이 불편해하시지는 않는지 아무리 양육자라고 해도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자녀에게 잘 이야기를 해서 그 경계 그리고 그 거리를 지켜달라고 잘 요청하고 설명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쌤은 몇 살 때까지 가족 같이? 좋은 질문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6학년 때까지 저는 아버지와 그러니까 아버지는 옆에서 다른 볼일을 보시고 저는 홀딱 벗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옷도 안 입고 집에서 잘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저희 언니가 굉장히 불쾌해했어요. 이러면서 저도 그래요. 몇 언니 앞에서 살까지? 아직도 그러네. 아직도 네. 아니 뭐 언니한테 자매 사과해야 그럼요. 사이에는 근데 뭐. 언니가 이제 진지하게 정말로 불쾌해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에이 이러니까 그렇죠. 티키타카. 장난으로. 그러니까 얘 재미로 그러는 거면 사실 신뢰관계 속에서는 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언니 진심이었어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아빠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네. 딸들이 이제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네. 왜 아빠에게만 있는 것이 나에겐 없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질문에는 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많이 당황들 하거든요. 저는 실수로 본 적이 있어요. 아빠가 씻으시는데 씻는 줄 모르고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몇 살 때? 최근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아빠도 놀라시고 저도 놀라가지고 아빠가 딱 이러면서 뒤돌으시고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 약간 좀 깜짝 놀라서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그 모습이 생생하게 그게 아까 기억이 이제 나요. 그런 7살 때 그 추억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네. 남성 생식기에 대해서는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사실 우리 효정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성기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성기 혹은 이제 남자분들은 특히 고추라고도. 고추라고 네,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제 고추라기보다는 조금 더 세게 발음을. 예, 어떻게? 이렇게 하죠. 네. 그냥 고추 안 하고 근데 고추라고 얘기할 때 저희가 웃기는 해도 막
이런다던가 이야기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남성의 성기로 받아들여요. 근데 여성의 생식기를 부르는 말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고추와 좀 비등한 그런 표현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막 짬지라고 이렇게 네, 부르기도 맞아요. 하고 사실은 음순이랑 음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부르는 경우는 진짜 거의 못 봤어요. 아마 제일 많이 저희가 듣거나 그리고 양육자분들이 사용하시는 말이 짬지 아니면 뭐 소중이. 그렇죠, 소중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짬지는 사실은 어린 남자의 성기를 이르는 순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의 성기를 이르는 사실 정확한 용어가 없는 거예요. 아예 이름조차도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의 성기를 사실 남성의 성기만큼 자유롭게 이야기하거나 말하는 것이 저희는 부끄러운 것 그리고 숨겨야 된다는 인식이 강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소중이라고 하면서 저희가 진짜 소중한 것의 이름을 안 부르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없죠. 저희가 그렇죠. 네. 저희가 우리가 효종님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름을 몰라.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혜진아 이렇게 부른다던가. 야, 우리 이름도 모르면 소중하다 그래? 그러니까요. 소중한 사람에게 다른 이름을 불러주는 건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정말 음경, 음순 이런 표현으로 사용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공평하고 또 평등하고 또 여성의 성기에 제대로 된 이름을 붙여주는 일이 아닌가. 근데 그 이름은 알고들 있으셨나요? 네, 들어는 알고 있죠. 음경은 들어봤는데 음수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이제 저희들이 평소에 보기 힘든 그리고 잘 보지 않게 되는 여성의 외음부의 모습이에요. 이제 영어로 비너스의 언덕이라고 불리우는 불두덩 그 아래에 음핵이라고 또 하는 클리토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소변이 나오는 요도. 우리 친구분들이 요도에서 월경혈이 나온다거나 네, 그리고 요도에서 소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네, 그만큼 저희들의 몸인데도 그 기능과 또 생김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라틴어로 입술이라는 뜻을 가진 대음순과 소음순이 있습니다. 대음순은 음순 전체를 좀 외부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로 질이라는 또 구멍이 있죠. 음순의 모양은요, 특히 소음순의 모양은요,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다양하고, 네, 지문처럼 소음순도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래요? 네, 다 다르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소음순은 굉장히 짧아서 대음순 안에 감춰져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길게 바깥으로 삐쭉 나온 경우도 있고요. 짝짝이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짧거나 길거나 그리고 크거나 넓거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거나 하는 것이 있는데 소음순의 모양에 대해서도 편견이 있어서 이쁜 소음순, 건강한 소음순은 그리고 정상적인 소음순은 이런 모양이다라는 편견 때문에 괴로워하는 여성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다. 기준을 누가 만든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 사회가 혹은 이제 왜곡된 편견과 시선이 여성의 몸에 대해서 그런 틀을 정해놓고 그것이 옳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몸에 대해서 들여다본다던가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자라났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듣는 성적 지식들이 왜곡돼 있고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실 그 편견과 왜곡된 지식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들여다본다고요? 어떻게 관찰을 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진지해요 지금? 네, 관찰 나는 해봤다. 저도요. 엄마가 거울을 이렇게 놓고 보라고 하셨어요. 저도. 이 저희 성기 부분도 들여다보고 거기서 나오는 분비물의 상태, 아까 말한 냉도 팬티를 봐서 냉의 상태를 체크하기도 하지만 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실제로 우리 음순 그리고 질 이런 부분도 색깔이 붉어진다던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부풀어 오른다던가 하는 변화들을 알아챌 수 있어요. 저의 몸 상태는 제가 아니고서 남이 알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자세히 관찰을 해야 알맞는 이제 치료도 하고 대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잘 예민하게 하고 보는 편이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질염
암으로 고통스러워한다든지 네. 아니면 병원을 찾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사실 냉을 이야기할 때 또 저희가 지렴을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민영님 혹시 지렴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모르셨죠? 네. 근데 이 지렴은 사실 여성의 감기라고 불릴 만큼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낳기도 쉽지만 또 걸리기도 쉬워서 이제 공중목욕탕, 뭐 공중화장실, 그리고 수영장 이런 곳에서도 꽤 쉽게 옮을 수 있습니다. 얼마요? 네. 근데 너무 이제 겁먹지 말고 걸렸을 경우에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다든지. 우리 친구들은 산부인과 잘 가시나요? 가본 적 있나요? 가본 적도 없어요. 왜냐면 청소년이 산부인과를 가면 임신해서 갔나? 약간 이런 사람들의 의심을 받는 네, 거죠? 그런 게 좀 신경이 쓰여서 가는 게 좀 꺼려지는 것 같아요. 전 있습니다. 아, 네. 어땠어요, 갈 때? 딱 시선을 한 몸에 약간 받는 느낌이 많이 들긴 했었어요. 가서도? 약간, 네. 눈치도 보이고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산부인과 하면 딱 두 가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성관계 그리고 임신. 네. 특히 이제 임신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성인 혹은 이제 결혼한 여성 그런 경우에는 오케이 좀 허락을 해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 여성이 특히 나이가 어린 10대 청소년의 경우에는 원치 않는 시선에 이렇게 집중이 된다던가 네.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성관계 거기에 여성의 성관계에 대해서 가지는 편견이 너무 깊고 그리고 고정관념이 심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산부인과에 가까워지는 것은 저희가 배 아프면 뭐 내과에 가고 다리를 다치면 뭐 정형외과에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찾아갈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아까 네. 지금 임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까 네. 그 임신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임신선에 대한 이런 속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오늘 좀 화끈하게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임신소연이 뭔지는 아시죠, 우리 효정님? 알죠. 당연히 이 배꼽 아래 나오는 그 선. 그게 이제 정중선이라고 우리 몸의 가운데에 있는 그냥 선인데요. 이건 남성, 여성 모두 있어요. 원래 임신을 하지 않아도 임신을 하건 하지 않고. 지금은 보지 마세요. 이따 네네. 끝나고. 지금 갑자기 확인하지 마세요. 방송 중에. 네, 근데 색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어서 드러나지 않다가 저희가 임신을 하게 되거나 혹은 성장기에 멜라닌 색소의 영향과 함께 선이 진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나 그것도 임신선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출산 여부를 판단한다던가 그 몸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문화 분위기가 이상한 거지 그 선 자체에는 잘못이 없다. 자, 사춘기 딸을 키우는 양육자들의 고민을 시작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궁금증들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소녀들이 직접 그 궁금한 부분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다고요? 할게요. 이렇게 재밌는 성교육은 솔직 발랄한 성교육은 쇼킹한 성교육은 처음이라. 궁금하면 참지 마라. 호기심이 많은 중학교 3학년 박수정입니다. 강희준입니다. 김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려고 불려 나온 배정원입니다. 먹으면서 할까요? 먹고 싶은 거. 드세요. 그래.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맛있는데? 맛있네요. 진짜로 맛있네. 아, 그래요? 지금 마라시울 필요한데 너무 오랫동안 안 먹어서. 생리를 어느 정도 했어? 몇 살 때? 저 5학년 겨울방학 때. 저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그러면 그 처음 했을 때 당황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학교에서 좀 놀랐어요. 학교에서 했구나. 처음에는 좀 묻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제대로 안 나오지. 나왔어요. 몇 달 동안. 근데 갑자기 또 피가 계속 나온다. 그때 엄마 알려줬어요. 생리대 하는 거. 우리 때는 생리를 전혀 몰라갖고 그 입을 닫고 자기도 이제 곧 죽을 거라고 누워있는 친구도 있었어. 엄마가 말 안 해주세요? 그 전에? 그 전엔 말 안 했지. 첫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월경을 하면 불안하고 불편하고 몸이 힘든 것이 먼저 떠오르는데 월경을 해서 좋은 점은 없나요? 하면은?
배도 아프고. 맞아요. 배 아프고 허리 아프고 진짜 생활을 못. 기분도 되게 나쁘고. 기분도 예. 갑자기 막 예민해져요. 좋은 점은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힘. 월경은 여자들 몸의 건강의 바로미터.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증거기 때문에 그 월경을 규칙적으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생리가 시작되고 나면 한 1년쯤 되면 생리주기가 이렇게 세팅이 되잖아요. 나는 뭐 며칠 만에 한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좀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 이 성관계하고 상관없이 혹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난소나 자궁이나 이런데. 그래서 아픈 생리통이면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생리할 때 피냄새, 비릿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날만 되면 냄새가 날까 고민입니다. 아 근데 솔직히 이거 냄새가 나? 나기도 나. 진짜 나. 비슷한 냄새가 나? 자기한테서 나기도 하고 주변에서 친구한테서 나기도 해.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 그때는 못 맡은 냄새를 맡는 거예요. 생리대는 그러면 시간마다 갈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자기 양에 맞춰서 처음 한 2, 3일은 조금 많이 자주 갈고 그 다음에는 좀 천천히 갈고 그러는데 생리컵을 만약 쓰게 되면 생리컵은 6시간에서 한 10시간까지는 그냥 둬도 되나 봐. 그러니까 왜 학교에서 갈 필요가 없고 집에 와서 갈아도 되고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근데 죄송한데 저 좀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네? 맛있다니까. 너무 많이 넣어주세요. 이게 마라 떡볶이예요? 맛있네요. 이 맛에 먹는구나 애들이. 삽입형 생리대가 편하다는 말을 들어서 한번 써보고 싶은데 천여막이 찢어질까봐 고민됩니다. 천여막? 천여막이 찢어질까봐 고민됩니다. 천여막이 찢어지면 어떤데? 갑자기 몸에 흠이 가나? 아니죠. 천여막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끝에 이렇게 붙어 있는 막이에요. 그 두께들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게 찢어지면 처녀가 아니고 찢어지면 처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습고, 그리고 우리들의 순결은 성관계를 한 번 했느냐 안 했느냐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좀 접어두고 이제 왜 실용적으로 이걸 쓸 수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탐폰도 생리컵도 사실은 청소년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좀 작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용법을 익히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오늘 뭐하러 보였어요? 이 생리통 기기 저주파 마사지기로 생리통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만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생리통이란 게 뭔가요? 어떤 느낌이죠? 일단 즐거워요. 보건실에서 살아요. 아, 쉬는 시간마다 내려가면서 쌤이 너 왜 또 내려왔어? 쌤 생리 터졌어요. 저 보온팩 좀 주세요. 배만 아픈 게 아니에요. 허리도 아프거든요. 아, 허리가? 막 그리고 관절이 아파요. 관절이? 뭐 어디가? 무릎. 꾀병이 아니다 그런 거? 네. 아, 그냥 붙이고 올게요. 제가 살쪄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게 1단계예요. 얘는 별 느낌 안 나. 2단계? 약간 생리통은 누가 짓밟은 느낌이면 이건 누가 똑똑 건드는 느낌. 이게 몇 단계? 3단계? 네. 별 느낌이 없어요. 이건 그냥 뱃살을 누가 흔드는 느낌이에요. 아, 배달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면 5단계로 한번. 이제 아파요. 바늘로 쑤셔요. 6단계. 6단계. 한번 움직여보세요, 일어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안 됩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빨래 짜듯이 이렇게. 아, 빨리 써요. 배를 네. 이렇게. 아, 오케이. 근데 생리통도 약간 이거랑 비슷하거든? 아, 이 그래? 6단계랑 좀 비슷하네. 6단계랑? 아, 갑자기 막 한 번에 오나요? 1단계. 1단계. 뭔 느낌이에요? 2단계. 또 아까는 살짝 이거였다면 이제는 3단계 더 올려볼게요. 아프죠? 아니야, 안 아픈데. 표정 안 웃는 것 봐서. 아니야, 안 아파요. 근데 이게 배가 수축됐다가 막 앞으로 갔다가 해요. 이제 4단계. 배에 대고 북을 치는 느낌? 잠깐만. 손 떼고.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지금. 생리통 체험을 해봤고요. 이제 소감 소감 말씀해주세요.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먼저? 한번. 네, 생리통 비슷해요. 근데 좀 높여야 비슷하고 낮을 때는 좀 생리통이 안심할 때? 네, 저는 이게 왜 허리가 아프다는지 알겠어요. 아, 여자들이 좀 고생을 하겠구나.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좀 존경심이랄까? 이 아픈 걸 참아낸다고? 약간 이런 거. 네, 여자친구나 엄마한테 잘해야겠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정신 차려. 얼굴 왜 던져? 네. 바이바이. 카메라가 겁나네. 이가
월경통을 경험하고 왔는데 어땠어요? 진짜로? 네, 진짜 아팠어요. 이 빨래를 잡고 이렇게 짜는 듯한. 비틀어 제끼는 듯한. 월경통을 혹시 경험하세요? 약간 복불복인 게 생리통이 심한 날엔 진짜 심하고 생리통이 이제 없는 날에는 그냥 아예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는 생리를 할 때마다 항상 생리통이 심한 애들이 있어서 되게 그걸 보면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괜히 미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옆에 있으면서. 저는 원래는 생리통이 없었어요. 아니, 월경통이 없었어요. 근데 항상 애들이 막 아프다 하면 아 그렇게 아파 이러다가 갑자기 저도 오늘부터 월경통이 생긴 거예요. 너무 아파서 보통 그렇죠. 막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이게 무슨 주머니 무슨 팩 같은 거를 핫팩 따뜻한 같은 거? 네, 예. 대놓고 약을 먹고 자고 일어나면 약 효과가 있어서 조금 괜찮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약 효과가 떨어지면 또 아프고 그래서 약을 또 먹고 뭐 사실 효과를 보는 분도 있고 뭐 그냥 그저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어떤 분들 혹은 이제 어른들은 먹지 말아라. 네. 아파도 좀 참아라. 왜냐하면 내성 생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맞는 사실인가요? 정답은 아니다.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그 약을 사면 거기에 정량이 적혀 있잖아요. 네. 몇 시간마다 몇 알까지, 몇 그램까지는 괜찮다. 그 정량만 지킨다면 사실 내성이 생기지 않고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통에서 벗어나라. 참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생리통을 느꼈을 때 질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 이것도 포함이 저만 그런 게 맞아요. 아니고 월경통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질이 아프거나 흔히 저희가 무슨 표현을 쓰냐면 밑이 빠지는 것 같은 아픔. 그런 표현을 하시죠. 그것을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공감하는데 걸어 다닐 때마다 뭔가 아래가 불편하고 뭔가 쥐어짜는 것처럼 아프다 하는 통증이 있는데 그건 역시 월경통의 한 증상입니다. 개그맨들은 사실은 그 회의를 하다 보면은 여자 선후배들이랑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회의할 때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많이 네. 웃고 사실은 뭔가 텐션이 업돼 있어야 개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여자 후배들이 후배 사실 오늘 제가 월경이라서 좀 회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후배도 있고 네. 또 어떤 여자 후배들 같은 경우는 전 아무렇지 않아요. 저는 뭐 기분이 우울하지도 않고 괜찮은데요? 라는 후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정신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20대 때는. 버티는 사실 사람과 그렇지 못한 그럴 사람. 수밖에 없잖아요. 둘 다 건강한 네, 여성이고 네. 비슷한 나이 또래, 비슷한 체격에 비슷한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사람마다 이게 차이가 좀 심하고 그런 건가 봐요. 네, 맞아요.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네네. 어른들이 아이 낳으면은 월경통이 없어진다고도 하던데 그게 진짜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네, 맞아요. 근데 그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없다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있다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저의 경우가 없다가 생긴 경우인데 저는 정말로 체육 시간에 엎드려 있는 친구들을 봤을 때 약간 좀 정신력이 진짜 정신력 저도 그때 엎드려 있던 그 친구가 제 후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같은 여성이지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제가 경험을 한 순간 저도 모르게 제가 엎드러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엎드린 김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습니다. 미안하다. 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고요. 월경이라는 게 뭐예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궁 내막이 두꺼워졌다가 이제 단순하게 말하면 그 내막이 떨어져 나오는데 걔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톡톡 부드럽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자궁이 아까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빨래 쥐어짜듯이 자궁이 스스로를 막 쥐어짭니다. 그래서 배가 아픈 거군요. 네. 근데 그 쥐어짤 때 저희 이 자궁 내에서 어떤 호르몬, 물질이 나오는데 아기를 출산할 때 나오는 물질과 똑같은. 그래서 마치 출산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고통과 월경통은 흡사하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네요. 실제로 그런 물질이 나와서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출산할 때 나오는 물질과 네. 똑같이. 그리고 월경 전에, 월경을 하기 한 7일에서 10일 전에 생기는 월경 전 증후군, 가슴이 아픈 가슴 통증, 그리고 복부에 막 배에 가스가 차는 복부 팽만감도 있고요. 우울증, 그리고 짜증. 굉장히 증상의 정도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양한데 3분의 1 이상은 이 월경전 증후군을 겪는 분들 중에서는 이 증세가 너무 심해서 일상이 쉽지 않기도 하고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보고가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월경전 증후군도 그렇고 월경통도 그렇고 사실 일상생활 습관과 또 관련이 있기도 해요. 물론 다 그렇게 해서 100%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네. 분명히 좋은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월경통이 좀 심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될 경우에는 월경통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또 월경전 증후군이 더 깊게 심하게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네. 저희가 스트레스 관리를 한다던가 그리고 식습관 개선을 통해서도 월경통과 월경전 증후군이 좀 나아질 수 있다. 막 단 거 당긴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초콜릿도 사 먹고 과자도 더 먹게 되고. 네. 근데 맞아요. 그런 걸 먹으면 사실은 좋지 않다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예. 카페인이라던가 그런 이제 초콜릿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사실상 오히려 월경통이나 월경전 증후군은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도 말씀하시고요. 짠 음식 섭취를 줄이기,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벌써 왜요? 마라탕 너무 좋아했는데 마라탕 아까 보면서 네, 저 5일 연속으로 쭉 먹은 적도 있어요. 아니 진짜. 그러니까 이게 월경이 있을 그 즈음과 그 기간 동안은 오히려 더 자극적이고 그런 맞아요. 음식을 찾게 네, 되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지 진짜 않을까 그런 것 싶어요. 같아요. 그러다 심리적인 보니까 영향이 네. 있네요. 사실 같은 여성들끼리도 이렇게 속삭이면서 이야기했어야 됐던 월경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진짜 속 터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 또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힘든 월경을 좀 슬기롭게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그 혹시 어떤 날개 모양도 다르지만 안에 있는 이렇게 샘 방지선 모양들도 전부 다르고요. 그런 흡수체들이 네. 사실은 건강에 네, 괜찮은가 맞아요. 이런 네.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전성분을 표시하게 되어 있어서 흡수체는 어떤 걸 썼는지, 각각을 붙이는 접착제들은 어떤 걸 썼는지 이걸 표시하게 되어 있어서 혹시 생리대 쓰면서 약간 제일 불편한 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살짝 뭐라 그러지? 스치는 느낌? 아, 엉덩이 부분이나 이렇게 사타구니 부분에? 간지러운 걸어다닐 때 스치는 어... 여기는 저희가 전시를 하는 공간이고 이거는 스펀지로 또 탐폰이에요. 스펀지 형식으로 된 탐폰이고 한 번에 6개월 정도 쓸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으로 넣으면 펼쳐져서 이렇게 안아지는. 그래서 케이스에 그렇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컵들도 있어요. 생리컵이라는 이름만 들어본 적은 있지 사용 방법을 자세히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에 어떻게 넣는지 그리고 무슨 자세한 종류가 있는지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민망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좀 자연스럽게 말하고 듣게 된 것 같아서 좀 더 마음이 놓이는 그런 느낌? 여성들의 활동성이나 뭐 이런 자유로움에 대한 그런 광고를 하는 거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실제로 와서 이렇게 직접 본 건 처음이에요. 딸이 초경을 시작하면서 아, 너는 이제 초경을 시작하고 엄마는 이제 폐경을 준비해야겠구나라는 얘기를 농담처럼 한 적이 있는데 폐경이 되기 전에 한번 경험해보고 아이에게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생리할 때 아프기도 하고 그랬지만 엄마한테 살짝 몰래 말하고 그런 것들을 몰래 처리했는데 사실 지금은 뭐 초경을 시작했다고 축하 파티도 해주고 그리고 일부러도 아빠 앞에서도 좀 자연스럽게 말하게끔 하려고 좀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아직도 아이들도 쉽게 오픈하지 못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나의 무지가 우리 아이를 조금 더 불편하게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아져야지 나는 못 그랬지만 우리 딸들은 조금 더 편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많이 해요.
월경을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나의 월경은 어땠고 출산 이후의 월경 경험이나 아니면 학창시절의 월경 경험까지 다 꺼내서 예를 들면 생리통이 없던 사람이 출산 이후에 생긴다던가 반대로 너무 생리통으로 힘들었는데 출산하고 나서는 정말 말끔히 없어진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없다가 생긴 경우고요. 또 약간의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서 월경전 증후군이 또 생겨났어요. 이런 경험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방법들을 썼다라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월경을 생각한다는 건 그 안에서 나를 생각한다는 의미로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일상 속에서 월경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랑 잘 지낼 수 있고 조금 덜 불편하게 보낼 수 있을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렇다면 나의 일주일이나 한 달을 돌아보시면서 좀 관리를 해주고 나를 챙겨줘라,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은 거죠. 사실 근데 남자들은 생리대 이외에는 그런 월경 상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생리대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네. 월경대도 맞아요. 여러 가지잖아요. 뭐 네. 대형도 있고 중형도 있고 뭐 모양도 여러 가지인데 사실 저는 전혀 몰라요. 아니 그러면 이번에 나온 그 잘라 쓰는 탐폰 같은 거 사실 저도 처음 보거든요. 월경컵도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다는 것도 새롭게 알았고 맞아요. 그런 거는 더 신기하게 보셨겠네요, 효정님. 저 그거를 이제 제 앞에 놓고 네. 이게 뭘까요? 이렇게 문제를 냈어도 네, 뭐라고 하셨어요? 뭘 받아 쓰는 컵인가? 컵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뭘 보관하는 용도로 쓴다던가. 맞아요. 또 혹시 궁금한 점 있어요? 월경이 뭐 왜? 월경통 약 좀 지금 아프대요. 하필 있어요, 약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면서 약간 좀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모르게 제가 엎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엎드린 김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있어요. 그래, 미안하다고 하셨는데요. 너무 많이 심할 때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고 조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사실 이게 되게 월경통이 심하다고 하는 게 눈치도 보이고 약간 남자들이나 그 경험 못 해본 사람들 공감을 사실 해주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참는 경우가 좀 많아요. 뭐 그런 걸 갖고 그렇게 조퇴를 하거나 뭐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냐 하는 소리를 할까 봐.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한 달에 한 번씩 조퇴를 할 수 있는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리로. 그게 바로 월경 공결제입니다. 네. 한번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발음이 좀 어렵죠. 시작. 월경 공결제. 수업에 결석을 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2006년 3월부터 초중고학교에서 이어지고 있는 제도예요. 새롭게 안 사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월경할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월경대뿐만 아니라 탐폰이나 뭐 월경컵 이야기 많이 했는데 해외에서는 무료로 많이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월경이 매달 여성의 몸에서 그러니까 일생을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만큼 인간의 기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깔창 생리. 네, 저 맞아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월경대 살 수가 없어서 10대 청소년이 신발 깔창을 이용해서 월경대 대신에 사용했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펐어요. 너무 슬펐고 그거를 그 하나 사기도 네.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요, 곳곳에 공공 월경대를 비치하고 있고요.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또 세계적으로는 UN 재난 키트에도 이제 이 월경대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좀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월경대만 준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와 말씀 같이 약도 사실은 좀 필요한데 맞아요. 근데 약까지 좀 이렇게 하나 세트로 좀 해서 월경대 세트 해가지고 뭐 월경대 하나에 알약 2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제도가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괜찮다. 유엔으로 보내십시다. 네. 우리 최효정님을 유엔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방송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자, 오늘 사춘기 소녀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좀 알아가 봤습니다. 정말 월경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많이 나눠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민영이가 생리통 체험한 게 되게 신선하고 약간 제 주변 친구들, 이성 친구들한테도 약간 공유를 해주고 싶은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 냉을 확인하면서 제 몸의 변화를 점검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좀 기특해졌어요. 박수 보내고 싶어요, 진짜. 자, 오늘 정말 편안하게 쉽고 재밌게 그리고 정말 주목감 있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우리 심에스터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한 것 같고요. 성에 대해서 이렇게 원 없이 그리고 신나게 이야기한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한가득이고요.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나서 이렇게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안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세상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각자의 생김새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몸의 변화들도 모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춘기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자신의 몸을 다정하게 바라봐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지금 내 변화를 좀 소중하게 알아주시면 더 건강하고 멋지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도 더 놀랍고 유용한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 놀랍고 반짝이는 다정하고 사려 깊은 현실적이고 유용한 성교육은 처음이야.